네, 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급의 참견은 차분하지만 예리한 전략가 김태성 IS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예리한 참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외국인은 어떤 기업들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지 순매수 탑10 기업들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 기업들을 좀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펀더멘털이 워낙 견고하죠. 실적이 잘 나온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업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HD 중공업이라든지 HD 그룹주들이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 밖에 2차 전지주들을 대거 매수하고 있는데 왜 사고 있는 건지 약세에도 불구하고 왜 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뤄볼 기업은요. 현대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외국인이 11일 거래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국 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달러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지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박빙이었어야 되던 이 미 대선이 한쪽이 압승으로 지금 끝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주가 있고 수혜주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미 대선이 거의 끝나가는 막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일 것 같고요. 미 대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저는 본업으로서 다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민주당이 당선이 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화석 에너지라든지 전통 에너지, 철강 이쪽이 약했던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 공화당이 집권을 했다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급락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대선 전후로 굉장히 이제 큰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수출 데이터가 변동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완성차 브랜드들,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BMW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은 올해 1분기보다 2분기 그리고 3분기 판매량에 대한 저조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판매 데이터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했죠. 여기에 이제 더해져서 현대차 기아의 가장 큰 장점, 강점은 뭐냐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모델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참 킹달러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환율이 1,400원 넘어가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를 또 자동차주들이 받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없던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큰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자국주의 당연히 그렇겠죠.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국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 기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미국의 공장 라인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본업에서의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봤었을 때 지금의 가격은 우리도 외국인 투자자들을 좀 따라서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에도 불구하고 킹달러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차의 의견. 외국인을 따라서도 좋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볼게요. 오늘 2차 전지 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의 당선 때문인 건지 그런데 외국인은 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양 2차 전지 기업들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참 2차 전지 주들 중에 살아남은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지금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추가적인 지금 하락분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왜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2차 전지가 안 좋을까에 대한 고민 아마 하신 분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보조금 때문인 거죠. 결국엔 지금 안 그래도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보조금까지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캐즘이라고 하는 구간, 수요 둔화에 대한 구간이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2차 전지들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올해 3분기부터 늦어도 4분기부터는 실적의 개선세가 나타날 거야 라는 그런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투심이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주가라고 하는 건 사실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 이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관점으로 보면
트럼프가 됐다 그래서 전기차가 폐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방향성의 큰 문제는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저점 매수가 가능하니까 저는 매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금적으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한두 번의 적절한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이 떨어지는 칼날 같은 2차 전지를 지금 공격적으로 잡는다라는 것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화당이 되었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땐 2차 전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섹터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기다렸다가 4분기 실적이 만약 좋아진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네. 그때는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좀 전략을 들여보면서 시간이 좀 걸림을 인지를 하시고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라 4분기 실적에 대한 호전세 이야기가 호전세.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신 게 맞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모두 동일한 전략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의 호전세라고 하면 네. 그 손실 둔화폭이 좀 네. 줄어드는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손실 둔화폭도 이제 네. 줄어드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될 네네네네.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혹은 배터리셀 3사 그리고 최근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키워드를 달고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네네. 그 사업 분야가 더 커지는지, 그러니까 확장이 되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확장이 되면 그래 2차 전지가 안 좋더라도 이쪽에서 매출을 낼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가운데 본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볼게요. 어떤 네. 기업일까요? 저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탑픽으로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재.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가장 강한 쪽은 생각외로 지금 조선주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뭐 제가 생각을 좀 다르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조선주가 이렇게 강할 거라곤 사실 장전부터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트럼프 이제 당선 예정자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들 중에 크게 세 가지 섹터가 있죠. 네. 방산, 방산. 우주항공, 조선. 그런데 방산, 우주항공은 이미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상황. 조선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나온 트럼프 2기의 또 새로운 뉴페이스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수급의 강세가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픽 중에서도 HD현대 마린솔루션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HD현대 마린솔루션 수주 잔급도 당연히 있죠. 네. 현대중공업에 대한 물량을 받으니까. 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모두 잡아갈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은요, 우주항공이랑 방산 기업을 대거 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기업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10개 기업들 가운데 5개 기업이 무려 조선 기업입니다. 특히 HD 현대 그룹주들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전 계열사가 모두 맞아요. 실적이 잘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HD 현대 중심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어느덧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볼 기업은 의외로 KB금융을 먼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미국의 은행주들은 일제히 급등했는데 KB금융은 보합권에서 좀 네. 움직이고 있거든요. 강보합권이긴 하지만요. 미국의 은행주들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네. 미국의 뭐 BOA가 움직였다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수 대비 지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그러면 네. 많은 투자자분들의 시선은 그래 반도체도 눈치 봐야 되고 2차 전지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실망감이 크고 그러면 연말이 다가왔으니까 결국 배당에 대한 안정감을 또 추구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당과 주주환원 이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기업이 이제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중에서 KB금융은 저희가 지지난주에서 한번 언급드렸지만 가장 정확하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지수의 어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좀 띄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라서요.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
포트에 좀 현금 여력이 있으셔서 나는 금융주, 은행주, 증권주 이쪽에 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 보지 마시고요. KB금융 한번 보시는 것이 저는 괜찮지 않겠나. 대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큰 변동성을 좀 보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은행주를 따라 날아가기를 기대하는 거는 우리들의 좀 욕심이죠. 욕심일 수 있다. 그렇지만 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KB금융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디어유입니다. 네. 기관이 9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한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 엔터 업계가 이제 곧 좋아질 거다. 4분기에 업황이 좋아질 거고 그 중심에는 중국의 모멘텀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평가를 네. 했는데 중국 모멘텀 믿고 기관 따라서 사도 될까요? 일단 디어유가 오늘만 부각받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 네. 10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한 맞아요. 모습. 네. 오늘 기간 순매수 탑10 중에 가장 강한 강세를 보여줬던 게 아마 디어유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네. 명확하죠.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 TM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텐센트 쪽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입자 수 혹은 이용객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10거래일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또 그 기간 동안 엔터주들에 대한 반등세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로즈의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JYP 엔터의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까지 좀 겹쳐진 그러한 상황, 또 GD의 컴백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은 쪽에서 이제 상승이긴 한데 문제는 디어유가 조금 먼저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기간 매수세의 지속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따라가기에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조선주도 관심받고 있고 뭐 우주항공 관심받고 있고 이럴 때 기술적으로의 밀림이 나오면 그때는 괜찮지만 지금 네. 위치에서의 공격적인 어떤 쫓아가는 매매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치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로 보입니다. 네. 디어유에 대한 의견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의 순매수 기업들 가운데 본부장님의 탑픽은 어떤 기업일까요? 일단 기간 네.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를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데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참 우주항공주들이 최근 2주 동안 괜히 움직인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때 눈치를 챘어야 됐고 그때 살 걸 일론 그랬어요. 머스크가 트럼프의 줄을 댔을 때 우리도 네. 거기에 공감을 했었어야 됐는데 참 해리스가 유리하다, 우세하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승자는 일론 머스크였고 가장 중요한 섹터는 지금 우주항공 쪽에서의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뉴스 때문에 움직이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판 스페이스 X라고 네. 좀 불릴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만큼은 아무래도 이제 방산 산업까지 같이 영위하고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도 탄탄하고요. 그동안에 방산 3대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선이 올라갈 때 움직이지 못한 그 한을 지금부터 좀 풀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대 기관, 기관 대 외국인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4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HD현대 마린솔루션 그리고 52주 신고가 기록한 한국항공우주 본부장님의 선택은요? 사실 외국인의 픽 HD현대 마린솔루션을 선택을 하는 건데 네. 이 HD현대 마린솔루션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 픽에 들어간다. 맞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기관도 지금 굉장히 강한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서요. HD현대 마린솔루션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이제 추가적으로 못 드린 이야기 중에 하나를 해보면 네. 부유식 LNG 터미널에 대한 기술, 그러니까 기한이 다 된 LNG 선박을 개조해서 부유식 LNG 터미널을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만약 조선업 보신 분들 HD
HD 현대마린솔루션 앞서 앵커님이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HD그룹이 장사 잘했다라고 하니까요. 네. 이쪽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손절라인 12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시 19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음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HD 현대 마린솔루션 19만 원까지 추가 상승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수급을 참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